이런 식으로 내 일차적인 목적, 이 여자분과 밥을 먹는다는 이 목적은 이미 이 여자분이 오케이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상냥한 TV 심리학 채널 박량입니다. 오늘은 상대방도 모르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내는 설득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설득해야 될 때 이 방법을 쓰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연애할 때도 쓰고 친구들한테도 쓰고 회사 다닐 때도 썼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스킬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라벨 효과를 사용해보세요. 우리가 이름표 같은 걸 붙여주는 거를 라벨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라벨링은 사람한테 이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뭐뭐한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 시카고에서 이거에 관련된 실험을 한번 했었어요. 한 교수님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떤 몇 개 학급을 랜덤으로 정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네 정말 클린하다, 너네 정말 깔끔하다,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깔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학급은 80% 정도가 쓰레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 줍고 이렇게 착한 짓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은 학급 있죠. 그냥 독립변수라고 그러죠. 이런 학급들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실생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내 친구가 나를 만날 때 항상 늦어요. 그러면은 라벨링을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정말 성실하고 약속도 되게 잘 지키고 이런 앤데 왜 매번 좀 늦게 오는 걸까? 나 만날 때는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래. 정말 성실하기로는 네가 최고인데 왜 나 만날 때는 맨날 조금씩 늦어? 사실 아니에요. 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랑 약속을 할 때는 나는 박량한테는 늦는 사람이 아니야. 난 약속 되게 잘 지키고 성실한 사람이야, 얘한테는. 이거를 기억하고 매번 늦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두 번째로 사회성의 법칙을 활용해보세요. 사회성 법칙은 내가 설득하려는 이 내용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약간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 사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팀장님 없을 때 팀원들이 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디 가고 싶은지 생각을 한번 해놔요. 그러고 나서 팀원들이 결정을 다 내렸으면 팀장님한테 가가지고 팀장님, 저희 아까 팀원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저희는 오늘 회식으로 소고기 좀 먹으러 가고 싶어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너무 강압적인 팀장님이 아닌 이상은 나는 오늘 스시 먹으러 가고 싶은데 너네는 왜 소고기 타령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조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버 효과를 활용해보세요. 넘버 효과는 은근슬쩍 숫자를 포함시켜가지고 내 의견을 피력하는 걸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은 갓 구운 빵만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장은 구운 지 4시간 이내의 빵만을 판매합니다. 어떤 문구가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것도 미국 워싱턴에서 한 실험인데요. 오늘 미국 얘기를 많이 하네요. 지난 시간에는 프랑스 얘기를 하고 직장인 12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 그룹에는 이 시스템을 선택하면 인건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숫자를 넣지 않은 설득 문장을 읽게 하고 다른 한쪽 그룹에는 이 시스템을 선택하면 인건비를 최대 5%에서 4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포함한 설득 문장을 읽게 한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숫자를 넣은 쪽이 설득이 더 잘 됐습니다. 이런 넘버 효과는 미드에서도 나왔는데요. 모던 패밀리라는 미국 드라마 있죠. 저는 굉장히 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시즌 4-18에서 캠하고 플레어하고 같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서로 의견이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어가 캠한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설득을 할 때 되도 않게 넘버를 숫자를 뿌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수대 지금 설치하면 우리가 생각한 예산보다 20%가 더 예산이 오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넘버 효과를 활용한 그런 설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로 레토릭법을 활용해보세요. 사실 이거는 제가 제일 잘 써먹는 방법인데 레토릭은 우리나라 말로는 수사학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도 어렵죠. 이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예전에 뭔가를 가르칠 때 계속 질문만 했다고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계속 하면서 상대방을 깨워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거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잘 표현이 되면 안 돼요. 또 예를 들어봐야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 생긴 고깃집에 가고 싶어요, 친구랑. 그러면은 한창 배고플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해? 배 안 고파? 너 요즘에 운동한다면서
단백질 섭취 잘해야 되는데 알고 있니? 사실 친구가 단백질 섭취를 잘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그냥 내 목적은 고기예요. 그러면은 뭐 오늘 고기류 같은 거 한번 먹어보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저기 길 건너에 고깃집이 하나 생겼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내 친구들이 한번 갔다 왔는데 괜찮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레토릭법인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제 친구들을 꼬셔내는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내 친구들. 마지막 5번째로 인지부조화를 응용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우리 예전 에피소드에서 인지부조화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 설명을 다 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예전 에피소드를 참고해서 봐주세요. 인지부조화 응용법은 사실 TV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TV에서는 뭐 이게 인지부조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죠. 인지부조화 응용법은 내가 바라는 건 이미 상대방이 오케이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옵션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여자분이랑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한테 나랑 밥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일단 옵션 선택부터 피곤한 거예요. 내가 얘랑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옵션을 선택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여자분한테는 피로도를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이거는 확실하게 허락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상대방이 오케이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옵션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 기법은 되도 않게 쓰면 안 돼요. 그 전에 공통 관심사 같은 것도 좀 찾아놓고 저도 이거에 관심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해볼래요? 이 정도 밑작업은 한 상태에서 이거를 시도해야죠. 뭐 그냥 되도 않게 그냥 나랑 밥 먹어 이러면은 나 같아도 그냥 뭐야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나랑 밥을 먹는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밥 먹기로 했잖아. 토요일이 좋아? 일요일이 좋아? 우리 밥 먹기로 했잖아. 피자가 좋아? 파스타가 좋아? 이런 식으로 내 일차적인 목적, 이 여자분과 밥을 먹는다는 이 목적은 이미 이 여자분이 오케이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후에 2차적인 옵션을 선택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상대방도 어쨌든 본인이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이런 말 한 걸 오케이를 했잖아요, 옛날에. 물론 지나가는 말이었겠지만 본인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쉽게 거절을 못하죠. 오늘은 여러분의 설득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봐요. 안녕히 계세요.